자, 앞의 시간에 이어서 3일 패션의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 3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앞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회계 정보를 활용하자. 회계 정보의 활용. 그러려면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우리 재무제표에서 핵심적인 게 바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거든요. 그거를 보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자자들이 보통 의사결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보 분석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채권자의 신용 의사결정에 위험과 수익을 측정해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홈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주식을 분석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거를 단순히 그냥 그냥 봐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의 합계가 얼마이고 부채의 합계가 얼마이고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 관련된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주로 이용이 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의미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유동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있죠. 유동비율이나 당좌 비율은 우리가 이제 그 단기간의 안정성을 보는 겁니다. 안정성. 단기간 안정한가? 부채 비율이나 자기 자본 비율, 요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그 안정성이에요. 이게 역시 안정성.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 기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이게 단기적인 거니까 보통 1년 정도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1년. 그래서 유동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아까 우리가 그 3일 패션에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보니까 유동자산이 약 한 2억 몇천 정도 됐었고요. 유동부채가 한 1억 몇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유동자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동자산이 2억 2천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2억 2천 나누기 유동부채가 1억 6천이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1억 6천 하면은 나눠보니까 1.375가 나와요.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백분율로 표시되죠. 137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로 우리 회사의 유동비율은 137%이다. 이런. 자, 유동비율은 100 이상이면 괜찮은 기업이죠. 100 이상이면. 근데 100 이하면은요, 100 이하라고 그래서 금방 망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동비율이 100 이하라는 것은 이 기업이 돈을 차입할 준비는 해야 되는 기업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신용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라면은 은행 거래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에서 돈을 빌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 적자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계속 빌려줄까요? 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돼요.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능력. 이게 뭐예요? 유동자산이란 말이죠. 또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비율로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유동성이 크다.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음에 당좌 비율. 이거 역시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밑에 분모는 똑같아요. 유동부채하고 비교하는데 위에가 당좌 자산입니다. 자, 유동자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고가. 그런데 당좌 자산은 뭐예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당장 팔지. 재고는 뭐예요?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팔아야. 그런데 당좌 자산은 뭐예요? 이미 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판매 행위를 안 하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당좌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좌 자산 비율이 높다. 아주 좋은 거죠. 현금 지급 능력이 아주 좋은 거예요. 당장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지급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여기서 채무를 충당한다고 했지만 이건 좀 소극적인 판단이고요. 좀 적극적인 판단으로는 이 기업이 당장 현금을 동원시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 자금력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당좌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분모를 유동부채를 썼기 때문에 이 부채를 당장 갚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겠죠. 이건 예. 분모가 부채로 들어갔으니까 재고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정성이죠.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채 비율을 보시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눕니다.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예, 그래서 이 부채하고 자본이 똑같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100%가 나오겠죠. 예, 부채가 1억이고 자본도 1억이다. 그러면 1억 나누기 1억, 1이죠. 그래서 100%가 나오는 겁니다. 예, 부채 비율 100% 하면은 부채하고 자기 자본이 똑같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높을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건 부채 비율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부채 비율 하면은요, 우리가 IMF 시기에는 우리나라 그 잘 큰 기업들, 예,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들도요, 부채 비율이 뭐 600%, 1000%, 예, 자기 자본의 10배 정도가 빚이었어요. 예, 자기 자본이 100억인데 예, 부채는 1000억 정도가 되는 예, 그런 상태가 아주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업들이 예,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이 금융위기가 오면은 일단 이자 비용이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그때 이제 견디질 못하게 돼요.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을 자산 총계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그래서 자기 자본이 바로 자본의 총계죠. 자본의 총계.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설명을 보면은 기업의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본이 이 부채 비율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이에요. 근데 자산 총계가 500억이다라고 하면은 500억이면 자기 자본 비율이 100 나누기 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이 나오잖아요. 50이 100 나누기 500 하면은 5만이 나오죠. 5만. 예. 100 아니 나누기 500이니까 5만이 아니라 0.2가 나오죠. 0.2.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은 200%가 되는 거죠. 아니 20%. 그러니까 20%의 의미가 뭐냐? 자기 자본은 총 자산의 20%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라는 얘기예요? 부채라는 얘기죠. 부채.
부채.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 잠식한 회사는 이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100%가 다 부채면은 자기 자본이 잠식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대부분 이제 밑에 분모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 총이익률은 분자가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네. 매출 총이익률. 뭐 한 60% 정도 나오면 괜찮겠죠? 60%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매출 총이익률이 60%는 100원어치를 팔면 원가가 40원이고 60원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이거죠. 네. 뭐 50%만 돼도 좀 50%만 돼도. 예. 또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예, 위에가 영업이익이고 분모가 매출액이니까. 네, 매출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매출액이 100억. 100억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20%라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20%라는 건 2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100억 중에서 40억이 매출 원가다. 그러면 60억이 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이 매출 총이익 이게 60억이었어요. 거기에서 판관비가 40억이다. 판관비가 40억. 그러면 그 20억이 뭐가 돼요? 요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20억 나누기 100억 해가지고 20%가 되죠. 이 20%가 영업이익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로서,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이 바로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한 주당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기 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배당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할 때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비율로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금액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면은 당기 순이익 전부를 배당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기 순이익 한 주당 이익률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이 성과라는 게 뭐예요?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익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익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업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매출액도 그대로 간다든가 또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든가 단기순이익 이런 영업이익률 같은 것도 그냥 하락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보합세를 이룬다든가 이러면 크게 성장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성장력이 이렇게 상승선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기업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수행 내용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행 1번.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한번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유동 비율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전기 거를 물어봤어요. 전기의 유동 비율. 그러면 재무 상태표를 조회해야 되죠. 자, 12월 달로 조회해 가지고 이쪽이 단기고 여기가 전기입니다. 5기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유동 비율은 뭐예요?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죠. 예. 자,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전기의 유동 자산이 121370000이네요. 자, 나누기 밑에 유동 부채를 나눠 보겠습니다. 유동 부채 여기 있죠. 94662 000 그랬더니 1.28이 나왔어요. 곱하기 100 그러면 128%. 그러면 28%만큼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는 거죠. 128%니까 예, 유동부채보다 28% 유동자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기적인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이건 전기 거였죠. 예, 전기의 유동 비율은 괜찮다. 그 다음에 수행 2번을 해볼까요? 단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라. 단기의 매출 총이익률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실행해가지고 12월 달로 조회를 하면은 단기가 현재 6기잖아요. 매출 총이익률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가 매출 총이익이죠. 67050 67050 나누기 매출액이 여기 1억 1055만 원이죠. 110 50 000는 하면은 0.60이죠. 곱하기 100 하면은 60%가 나옵니다. 예, 60%의 매출 총 이익률을 내는 회사다. 예, 그럼 뭐 업종은 좀 괜찮다. 예, 그러니까 저 뭐예요? 100원어치 팔면 40원이 원가고 60원이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죠? 요 단기 것만 비교하면은 그것이 전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예, 전기도 보니까 매출 총 이익이 2억 5천이고 한 50% 정도 나오네. 예.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50% 60% 된다는 것은 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란 얘기예요. 원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낮으니까 예,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 관리비만 잘 관리하면 이익이 엄청나는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NCS 평가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제가 냈습니다. 뭘 구하라 이게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행 3번 단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 발행 주식수는 10,000주다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 우리 실행을 했었나요? 네, 손익계산서 실행됐죠. 자, 맨 밑에 가면 단기순이익이 나와 있죠. 단기 것이 요거죠. 그래서 47, 634, 385 나누기 주식수 10,000주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4,763원이 나왔어요. 4,763원. 한 주당. 그래서 주당 4,763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기능모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능모음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주당손익이라는 계산이 있어요. 계산의 주당손익. 여기 보면은 단기의 단기순이익과 전기의 단기순이익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주식수를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주당순이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엔터하면은 4,763원. 그리고 여기다 계산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손익계산서 맨 밑에 주당손익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기본 주당이익이 주당이익이 여기에 따로 추가가 됩니다. 기능모음을 이용해서 주당손익을 우리가 주식수를 입력해 주면 여기에 계산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수행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한 것과 아마 동일한 결과가 나왔겠죠. 네. 매출 총이익률은 60.6%다. 우리는 소수를 버려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유동 비율은 128%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주당 4,763원 나왔었죠. 네. 기능 모음 가지고 여기서도 했네요. 자, 수행 팁에 보시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게 안내가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요, 회계정보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분석에 대한 계산 공식은 외울 필요 없어요. 분석에 대한 계산 공식은 시험에서 딱 알려줘요. 예. 만약에 유동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동 비율은 분자에다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 이렇게. 요것만 볼 줄 알면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 장부만 볼 줄 알면 계산이 가능하도록 공식을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예. 만약에 유동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 공식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공식을 딱 박스에 만들어 놓고서 물어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책의 앞에 지식에 있던 그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시험 보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기능까지 우리가 다 마침으로써 그동안 이제 이 더존 스마트 A를 이용한 주식회사 3일 패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모두 마치게 된 것입니다.